검은색이 올라왔는데 피부에서 탄력이 있어지고 주름살이 되게 많이 없었어요. 머리숱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이게 한참 안 좋을 때는 정말 잇몸이 힘들었거든요. 이 잇몸 그다음에 머리카락 다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편안해졌어요. 스트레스 없는 삶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모한테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수가 있고, 그럼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거냐지. 잘 정리된 친구를 딱 내가 맞이할 때,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딱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주는 성취감이 나를 만드는 거야. 그게 자존감도 만들고. 최겸입니다. 익숙한 구도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에 처음 들어오게 되셨던 계기가 이 차 안에서 예린님과 함께 찍었던 그 인터뷰 영상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죠. 그 영상을 찍은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린님의 레시피북, 첫 레시피북을 준비하면서 그 레시피북 안에 담을 이야기를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차에서 그동안을 돌아보면서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찍었던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예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감회가 조금 묘하네요. 인터뷰하고 헤어졌던 그 버스 정류장에도 먼저 들렸다 와서 거기에 앉아서 들었었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때 진짜 좀 뭐라 그럴까, 되게 그 마음속에 그 염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 마음이 떠올라서 거기 그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항상 막 뭉클뭉클 했었는데, 오늘 일부러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기분이 아주 묘하고 좋아요. 예린님께서 그동안 많은 레시피를 전해주셨는데 그 레시피를 중심으로 만든 레시피북이 지금 이제 제작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쯤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레시피북의 시작 자체는 이 차 안에서 있었던 인터뷰였고요. 그때 예린님께서 제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스타일스 다이어트, 제가 전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셨어요. 이후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예린님을 초대했었고, 그 강연날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음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같이 대화를 하는 콘텐츠를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2022년 12월에 첫 영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2년 동안 50화의 집밥 영상을 찍었습니다. 와. 어머니한테는 그 2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되지 않은 세월이었잖아요, 그게. 존댓말 쓰시는 거예요? 욕 먹을까봐. 알겠어요. 존댓말로 하지요. 네. 우아하게. 네. 시작부터도 뭔가 이렇게 뭘 하겠다, 뭘 좀 하자, 이렇게 무슨 구획해서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겸님이 그 얘기해주기를, 어머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쩌면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냥 그거 보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 해갖고 시작한 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찍고 레시피 하고 보다 보니까 2년이 흐른 거지. 2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저한테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수시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2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제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웬만한 한 10년 이상의 그 가치들을 모아서 응축시킨 그런 2년이었어요. 혹시 집밥을 찍기 전과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삶의 목표가 명확해졌죠.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았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이게 그런 방향성이었던 건 맞았지만, 그 2년 동안에 장혜리라는 사람에서 그 에리님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과정에서 저 자체가 이제 장혜리가 아닌 정확하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리님이 되려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에리님이라고 하실 때는 그 원래 에리님과 자아를 분리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분리가 돼요, 저는.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동안 살아왔던 장혜리가 물론 에리님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에리님은 그 만나는 시점이 딱 그 인터뷰 영상부터고, 그리고 본인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도움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에리님은 어쩌면 하나의 그 어떤 그 모델처럼
그런 그 영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장혜리하고 그런 에리님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되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본인이 상상하는 그다음에 되고자 하는 그런 멘토가 돼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짚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 본인 삶이 좋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에리님이 멘토예요. 아, 어. 좋아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또 많은 게스트들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시간에서 어쩌면 레시피보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영상 그 찍을 때마다 이렇게 최겸님한테 하는 얘기가 너랑 나랑이 제일 큰 수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진심이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정말 이게 우리가 개입된 게 아니라 뭔가 큰 힘이 개입됐다라는 걸 이제 매번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숭고하다고 할 만큼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매번 만나지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프로필도 뭐 그런 것도 저는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인사했을 때 소개를 그 우리 단톡방에다 하잖아요. 초대된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거를 안 읽고 시작을 해요. 어쩌면은 왜냐면 아무 편견이나 그런 거 없이 그날 이제 오셔서 맞닥뜨려서 5분 안에 손 씻고 바로 가방 놓고 이제 요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아무런 게 개입될 수가 없는 진짜 순수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같이 요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먹으면서 그 나눠지는 그 대화의 그 깊이 때문에 이제 너무나 놀랐고 막 그게 제 가슴을 되게 많이 따뜻하게도 하고 막 마음 아프게도 하고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그 항상 돌아가고 나서 그 집을 치울 때나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들어지는 생각들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제 1화부터 쭉쭉쭉쭉 50화까지 모아지면서 제가 이제 에리님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50화 찍으면서 사실 항상 매번 촬영마다 참 깊은 이야기들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을 떠올렸을 때 혹시 기억에 남는 것 그런 이야기 있나요? 그런데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온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내용이 각각의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무게로 그 존재로 왔다가 가는 거라 한 존재가 그 존재로 인정받고 돌아가는 느낌이라 그 내용에는 전혀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놀라워 나는. 저도 좀 돌아오면 처음 한 20화 정도 찍을 때는 이제 매번 놀라다가 그 뒤부터는 이게 그 이야기의 표현형만 좀 다르지 상황의 본질은 똑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 본질이 되게 비슷하고 뭔가 나아졌다고 해도 그걸 고친 방식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이 사람은 이런 방식을 썼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을 썼어도 그 기저의 어떤 힘은 또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 좀 하나다라는 느낌? 다 저도 에리님도 오시는 분들도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 간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플하게 느껴지는 게 딱 두 가지 얘기인 것 같아.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진짜. 그거 딱 두 가지 얘기를 각자의 삶에서 그거를 자기의 삶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자식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상처, 그 아픔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거, 그다음에 사랑받지 못한 거, 결국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딱 그거다. 그러면 오히려 명확하다. 사랑받고 있는 거를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이어트라는 거, 식단이라는 거에서 시작돼서 점점 더 이렇게 깊은 자기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이제 볼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가는 거를 이제 너무 눈에 띄게 이제 보는 거예요. 어느 화가 지나고부터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명확해져요. 오히려 심플하고.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제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음식을 레시피를 만들고, 레시피도 사실은 뭐 내가 그다음 주에 뭐 하지 이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워낙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뭐 이거 내가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이거는 뭐 되어지는 거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중심은 진짜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대접을 받는 음식이고,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비로소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계속 그거 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가 진짜 너무 뭐 이렇게 짜는 좋은 얘기만 써놓은 이렇게 무슨 각본을 내가 읽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거든. 그러니까 요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애쓴다 힘들다 그런데 조금 사실은 하나도 안 힘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안 힘들고, 과할까봐 걱정이지. 이게 너무 과할까봐 걱정이지. 제가 자제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도라에몽처럼 과할까봐 걱정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이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혹시 이런 걸 좀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막 버겁다라거나 또 금요일 촬영이 돌아온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게 이제 2년이란 세월이 가면서 너무 이제 기적같이 흘러갔어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그거래요. 뭐냐면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이 스팟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대거든요. 근데 저는 2년이 너무 길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이게 2년 전 일이라고? 맨날 우리 자기랑 하는 얘기가 그잖아. 이게 2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한 5년 뭐 한 넘은 것 5년,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시 떠올려봐도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음. 덕분에 그런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저도 덕분에 진짜 나를 끌어내는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장혜리를 에리님으로 끌어내면서 내가 에리님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어쨌든 내 안에서 새로 끌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게 2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뭐라 그럴까, 뇌도 더 젊어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졌고, 못 쓰고 돌아갔을 그런 그 잠재력이 꺼내지는 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항상 포커싱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기 위해선 일단 감정적으로 우울하지 않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면 그 다음이부터가 이제 진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년을 포함해서 어머니께서 어떤 건강 습관들을 좀 중요하게 하고 계시고 그것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이제 도저히 뭐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최겸님 영상 통해서 다이어트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설밀라티를 끊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10몇 킬로를 이제 빼서 건강해진 것까지, 거기서 이제 내가 그 감사를 전한 것까지, 그리고 산티아고를 갔다 온 거, 거기서는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까지에만 초점을 맞췄었죠. 살 빼는 것. 살이 빠졌어. 그런데 이분 덕분이야. 그리고 건강해졌어. 이렇게. 그래서 덕분에 산티아고를 무사히 잘 갔다 왔어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겸님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밥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부터가 진짜 다이어트가 아닌 그 나의 성장이라는 그
게 이뤄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때 한 번씩 나한테 이렇게 던졌던 시겸 씨가 던졌던 얘기 어머니 커피를 끊어 보시면 내가 얘 택도 없다. 내가 속으로 아이 그거는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맞네. 언젠가 진짜 100일을 한번 끊어보자 해서 진짜 커피를 끊어봤고 그리고 정말 수면의 질을 정말 좋은 그런 잠을 자기 시작을 했고 또 김주환 교수님 영상 통해서 그 존투 운동을 하느라고 달리기를 시작한 게 지금 꽤 됐죠. 지금 2년까지는 안 돼. 2년 가까이 되나? 1년 반. 그래서 달리기를 하게 돼서 아침에 이제 일단 운동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6km 달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 맨손 체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칭으로 수영장에서 30분 걷기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세요? 네, 아침에. 진짜요? 6km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40. 야, 그거는 이제 짐에서 하고. 어, 짐에서.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진 이유는 겨울 눈바닥을 뛰는 게 굉장히 어깨에 힘이 많이 가고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그 겨울에 작년 12월에 짐으로 재작년 12월이구나 짐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는 이제 대공원을 달리다가 그래서 짐에서 달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달리니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제대로 운동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따뜻한 소금물을 500ml를 먹고 가거든요. 소금으로 왜 마시세요? 소금물을 먹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인 미네랄도 보충을 하지만 내 염도를 딱 맞추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저는 평생 변비를 달고 살았거든. 그래서 진짜 2012년도에 산티아고를 갔을 때는 그렇게 하루에 20km, 30km씩을 걷고 그랬어도 한 보름 이상을 화장실을 거기서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고통이지 그거는. 그때 생각하면 내가 변비가 아주 그냥 고질로 있었던 거였는데 요즘은 아침에 소금물을 그렇게 따뜻하게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가서 달리기를 이제 6km를 뛰고 나면은 바로 화장실을 이제 가면 그 디톡스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디톡스다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5분 동안 걸어서 수영장에 가면 30분을 이제 물속에서 걷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속에서 걷기 시작한 거는 이 무릎 관절에 아무래도 무리가 가서 막 그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여름에 한번 그 빗길에서 한번 살짝 넘어지고 나서 그래서 그거 재활 차원으로 걷기 시작을 한 게 이제 계속 이제 스트레칭이 된 거죠. 만약에 내가 그냥 어떤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따라하는 그냥 장애리였었다면 하다가 아마 말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쨌든 집합 촬영을 꾸준히 하는 그 에리님이 되면서 진짜 루틴이 되어가는 거죠. 책임감도 생기고 루틴이 되어갔죠. 그렇게 해서 커피도 끊어보고 그다음에 아침 운동도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하고 집밥을 하면서 내가 너무 가치 있게 느끼는 거는 세상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반응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오히려 저보다 더 막 좋은 결과치를 막 갖고 막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막 계속 놀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쓰여지는 일이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쓰여질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지. 좋아요. 아까 좀 습관 이야기로 좀 더 돌아와서 아까 운동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단이잖아요. 주로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드세요? 두 끼를 먹어요. 두 끼를 먹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내가 두 끼를 먹는지 한 끼를 먹는지 세 끼를 먹는지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그게 개념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커피도 그런 경우야. 커피도 내가 100일이다, 90일 됐다, 80일 됐다 이런 카운트가 아니라 어느 순간 100일을 지키고 나서 되면은 무슨 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무슨 날때 같은 때 외국을 가게 되고 그럴 때는 여기서 먹지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자연스럽게 또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는 안 먹게 되고 또 무슨 날 있으면 먹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다른 생각들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자연스럽게 해서 만들어서 먹고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또 먹고 그러면서 이게 좀 굉장히 또 가스가 차고
굉장히 거북스럽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다시 이렇게 딱 소금을 먹고 그러면 다시 리셋되는 거를 이제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자주 먹는 메뉴가 있다면 뭔가요? 저는 한식이에요. 한식. 한식. 어떤 거요? 저는 김치 가지고 하는 요리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스지나 도가니나 뭐 이렇게 설렁탕 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만들어 놓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녀 수프나 뭐 라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늘 해서 놓고 있고, 그리고 야채찜 계속 해서 놓고 먹고, 그렇게 요즘은 스무디 만들어 먹으면서 야채찜 남은 것도 또 갈아서 같이 먹고. 스무디는 언제 어떤 빈도로 드세요? 스무디는 제가 야채찜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 먹어야 될 타이밍을 잘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에 안 먹고 이제 밖을 나가니까 그때 또 타임을 놓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스무디를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끼를 밥을 또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게 되니까 이제 스무디를 이렇게 딸락딸락 이렇게 놓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스무디 그 100일 챌린지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나도 열심히 챙겨보자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하게 된 거죠. 매일 드셨어요? 못 먹은 날도 있죠. 어디 가고 그럴 때 미리 못 챙겨간 날도 있고 챙겨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못 먹고 또 갖고 왔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했어요. 근데 거의 먹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좋아졌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외모죠. 외모. 외모가 되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일단 저는 주름살이 되게 많이 없었어요.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뭐라 그럴까,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면서 그 주름살이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뭐 시술을 한다거나 피부과를 가보거나 이제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 무심히 내가 이제 듣다가 사람들한테 야, 너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 뭐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검은색이 올라왔는데 피부에서 그 되게 많이 맑아진 셈이죠. 그리고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 쓰죠. 아예 파운데이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화장을 해도 이제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고, 그리고 일단 그 외모적으로는, 그리고 머리숱이 되게 많이 났어요. 원래 머리숱 없으셨어요? 지금 되게 많으신데. 되게 많아지. 근데 이게 한 2배는 늘어난 것 같아. 그 우리 촬영할 때 네. 2년 전에 이 인터뷰 촬영할 때하고 지금은 머리가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카락이. 그게 빽빽하신데. 빽빽해. 빽빽하고 이게 막 수영장에서 머리 말릴 땐 진짜 미안해. 막 아줌마가 밀대 갖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자리에서 한참 머무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장 방광 기운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잇몸 그다음에 머리카락 다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한참 안 좋을 때는 정말 잇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진짜 거의 한 번도 없었고, 잇몸, 그리고 머리카락은 왜 나는지를 아냐면, 이 머리를 이렇게 감을 때 저는 이제 그 비누를 쓰거든요. 근데 그 비누 칠하는데 한참 걸려. 비누 칠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 잔머리가 여기 한 줌씩 있는 거는 새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 막 이렇게 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전에는 편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편안하다는 게 이제 그 기준에서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편안한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지금 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를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달라요? 편안해요. 뭔가 갈구하지 않아. 갈구하지 않아. 원하는 게 많이 없어지죠. 없어졌어요. 원하는 게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껄떡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갈구하지 않는 거, 스트레스 없는 삶,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생각을 해봤죠. 뭐지? 무슨 차이일까? 근데 그게 내 안에 어떤 충만한 느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거면 됐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요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뭔가 갈구하지 않는 편안한 거 있죠. 그러니까 바쁘지가 않은 거야, 한가하게. 사실 표현적으로 바빠도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되게 바빠 보여요. 바빠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쓰는 시간에 이게 뭐라 그럴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2년 동안에 그게 더 큰 변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막 되게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네. 그 드러나는 일도 사실 혼자 하는 일이고, 혼자 장 보고, 혼자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집밥 찍을 때뿐이고, 그다음에 혼자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가서 영어 수업하는 거는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데, 그거는 막 내가 어를 빼놓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 돌아와서 집에서 혼자 있고,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시간을 예스냐 노냐가 좀 더 명확해져서 이거는 내가 지금 잠자야 되는 시간이다. 책 읽고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다. 지금 이렇게 멍 때리고 좀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시간에다 자꾸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변화가 어머니가 조금 더 내면의 시간, 혼자 나를 돌아보고 나와 연결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가진 거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극이라고 그러다가, 야, 이런 것도 이가 아닐 되나?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맞아. 아니면 내가 아이가 숨겨져 있었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성서에 보면 그 마루타 역 있고 마리아 역이라는 게 있어요. 마루타와 마리아는 자매거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이제 집에 방문을 했어.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집에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마루타는 막 부엌일을 분주하게 하는 거야. 빵도 만들고 빵도 굽고. 그래서 손님들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마루타가 볼 때 마리아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막 얄미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얘기를 해서 제 마리아 쟤 좀 와서 일 좀 하라고 말을 하라고.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해. 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네. 쟤 좀 나만 이렇게 힘들고 분주한데 네. 쟤 좀 와서 좀 거들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는데 네가 왜 불만하냐, 이제 이런 게 있거든. 근데 난 그거를 보고 너무 막 그때 한동안 나의 성향으로는 마르타에 공감하지. 내가 너무 마르타였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두잉에다만 초점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잉에다만 초점 맞추는 사람이 있어. 내가 편안한지 불편한지, 나 때문에 제가 편안한지, 나 때문에 제가 불편한지. 어떤 상태?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제일 뭘 먹이는지, 쟤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내가. 근데 그 마루타가 두잉이면 이제 마리아는 비잉이잖아. 그런데 이 비잉이 나쁜 것도 아니고 두잉이 나쁜 것도 아닌 거야. 살면서 비잉 부분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두잉 부분이 있어야 될 때가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마루타 몫으로 여지껏 살았던 거지. 근데 내가 마루타 몫을 살지 않았으면 겁없이 집밥을 했겠냐 이거지. 네. 그래서 집밥을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마리아 몫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비잉이 없이는 이 두잉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두잉 없이도 비잉 있을 수도 없고. 두잉이 없어도 비잉이 없을 수가 없지. 왜냐면 그거는 안 되지. 그렇죠. 왜냐면 비잉만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비잉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게 내어줘야 되는 건데 그건 어쨌든 두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물론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존재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존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따뜻한 눈빛을 쏘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두잉을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을 때였고, 마르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내어주는 일을 했었던 거였는데. 좀 마르타도 사실 그 행동을 하면서 또 비잉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랬으면 괜찮은 거네. 근데 이제 그게 두잉하고 있을 때는 비잉이 안 들어오지. 이 분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을 난 내 안에서 본 거지. 내 안에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고?
이렇게 혼자 있는데 이렇게 즐긴다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에리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깨달아 가는 거지. 저희 집밥하면서도 어머니께서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혼자 있을 때 어떤 것들 하면서 즐기세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지. 혼자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또 혼자 있으면서 마루타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 혼자 있으면서, 나 책도 봐야지, 유튜브도 봐야지, 오케이. 내가 혼자 있으면서 계획 짜야지. 이거는 혼자 있을 뿐이지 똑같이 마루타 역인데, 혼자 있다라는 거는 철저히 그냥 비잉으로 있으려고 있는 시간이어야지 되거든. 근데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도 있지. 그러니까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디 스타벅스나 가 있어도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뭐에다가 집중하냐면 그때 들어지는 생각들에 집중을 하면 네.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왜 자꾸 그 생각을 하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핍이 아직 안 끝났구나라든지 내가 걔에 대해서 어떤 그 서운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이제 정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고 있을 때 그게 되지. 중간에 전화 받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러다는 그게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나는 그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듣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근데 묘하게 내가 나한테 쓰는 되어지는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서운하게 느꼈구나.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이제 멈추고 이제 내가 이제 보고 싶은 책을 보잖아. 그럼 책에 그 딱 답이 나오는 거야.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내가 그 책 속에서 읽는 줄 속에 이제 그 답들이 이제 와서 나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우주에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이 오는데 내가 그 답을 볼 수 있는 고요함이 없어서 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들이 있으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 바로바로 오거든. 하다못해 노래를 듣다가 노래 가사 속에서도 온다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그때 막 그 느낌을 혼자 묻고 스승을 만나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설레는 시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올해가 10년 차더라고요. 이 일을 한 지. 그리고 9년이 지난 거죠. 그 9년 내내 진짜 아둥바둥 악착같이 계속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속 하면서 다음 걸로 바로바로 넘어가고 뭔가 그걸 온전하게 정리하거나 뭔가 돌아보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다음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살았었는데 사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좀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 사이사이에 그 빙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또는 하루 중에도 진짜 내 존재로 있는 시간에 들어지는 생각들, 느낌들 그때 진짜 어머니 말씀하시는 그 답들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산책할 때, 설거지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가도 행동이긴 하지만 요가할 때도 사실 많이 올라오고요. 아니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가만히 이제 처음 일어나자마자 좀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소금차 마시면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루에 대한 어떤 영감이나 메시지들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 또는 명상할 때 네, 그럴 때 들어지는 것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어머니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럽지 나는. 그럼 좀 더 하면 어머니한테 제가 또 많이 배운 게 살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집밥 클래스의 그 수제자잖아요. 그렇지. 그걸 해서 보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 지내시는지 그 디테일들 있잖아요. 아니면 슬리퍼를 신어라. 신으라고 강요는 안 시지만 슬리퍼가 아니라 신발 아예 신으라 그러잖아. 아예 집에서 신발도 신으시잖아요. 신발 뒤 막힌 거. 굽이 맞죠. 신발을 신으시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정돈하시는 거, 이렇게 물건을 놓으시는 방식들, 냉장고가 운영되는 방식.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보아오다가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좀 여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집중하게 되는 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좀 정리하고 싶어지고 이제 청소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이제 더 보게 되고 이것들이 흐트러졌을 때 내 마음도 같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조금 더 잘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올해 목표 얘기할 때 새해 영부, 어떤 뭐 학습, 성취, 뭐 운동,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올해 한 해 동안 살림을 잘 하고 싶다. 어쩌면 그동안 나는 너무 당연하게 살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살았던 것 같다. 삶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 공간이 우리 집인데 그 집이란 공간을 내가 돌보는 것 여기에 내가 조금 더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실천해보고 정돈해 나가면서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이 내가 내 삶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정돈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어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들을 막 하나씩 이제 다 해보고 그 재료들 만져보고 그것들의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 뭔가 청소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우리는 집을 그다음에 내 잠자리를 그다음에 내 부엌을 냉장고를 내가 다른 데 나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 말하자면 서브 그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잠만 자는 곳이기도 그렇지. 하고요. 잠만 자고 나가고 어쨌든 부엌은 냉장고 내가 먹기 위해서 그냥 보관해 놓는 자리고 네. 부엌도 어쨌든 설거지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장소고 그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나한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네. 그걸 이제 자기가 지금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 기쁨과 에너지를 줘요. 그렇지. 힘을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잘 정리된 침구를 딱 내가 맞이할 때, 그다음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딱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정리되어져 있는 걸 봤을 때, 걔가 그냥 내가 나를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니까. 기쁨과 만족. 그런데 그 충족감이라는 건 어떤 일을 성취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주는 성취감이 나를 만드는 거야. 그게 자존감도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늘 쓰는 컵인데 아까 우리 나눈 얘기처럼 너무 질감 좋은 컵을 거기다 차를 따를 때 그 느낌. 딴 사람들은 그게 뭐가 나한테는 그게 의미잖아. 근데 우리는 의미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 컵이 내 의미고 내가 늘 쓰는 그 스텐 그릇을 딱 닦아서 거기다 국 쏟았다가 다시 하고 얘 또 금방 닦을 걸 뭘 그것까지 꺼내냐. 근데 내 맘이지.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웃기려고 내 맘이지만 그러지만 그거를 만져서 거기다 식히고 그냥 바가지다 식혀도 되지만 그게 주는 기쁨이 크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아지면 요리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들이 모아지면 좋은 요리가 되는데 우리는 요리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 맞아요. 근데 토마토를 꺼냈을 때 토마토를 만질 때 토마토 꼭지를 딸 때 그다음에 갈라서 껍질을 깔 때 그다음에 그 토마토를 삶는 그 그릇 그다음에 그거를 식히는 그릇 그런 것들이 다 내 거잖아. 근데 그게 그냥 아무거나 용도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의미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매 순간 만드는 과정이 요리야. 그러니 어떻게 인상을 쓸 새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설레면 사라. 내 거 보고 막 사고 싶다. 사라. 사고 쓰면 되잖아. 사고 처박아 놓으니까 그게 자꾸 짐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력들이 다 있으니까 나를 안 믿어서 이제 또 산다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나야 그렇게 헛돈을 많이 써본 사람이 진짜 내 걸 찾거든. 맞아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나한테 큰 혁명의 시기야. 간단히 내가 이번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가 아니거든. 청소 안 돼. 청소는 내 마음이 청소가 되기를 원할 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같이 가는 거야. 그 내 영혼의 상태하고 내가 내 주변의 상태하고가. 그래서 진짜 기쁜 일이지 너한테는. 그리고 그동안의 그 10년 9년의 세월이 만약에 네가 이걸 정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넌 지금 아무것도 못 이뤘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그 마루타 세월을 살아야 그 다음번에 이게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가 느껴지거든. 정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용 없이 정리만 하고 정리정돈만 잘해. 그런데 내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공허함 나도 뭐 해야 되는데 나도 뭘 해야 되는데 나도 뭘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뭘 이뤄서가 아니라 못 이루는 사람들의 그게 그 절망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럴 때가 돼서 지금 치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깨끗한 베갯잎 그다음에 또 그 무슨 냉장고를 열었을 때 네가 느껴지는 기쁨. 맞아요. 그다음에 냉장고 용기가 딱 줄이 세워졌을 때 그 기쁨. 그렇지? 어? 그러고 진짜 그 음식 안에 이렇게 비치는 음식들 이렇게 그게 별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니까? 진짜. 그지? 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의미를 둘 줄 알아야 그게 지속이 돼. 잠깐 유행처럼 왔다가 아우 나도 옛날에 한동안 치웠었지 이렇게 유행처럼 갔다가 나도 한동안 연락에 치웠었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따라하는 거고 그냥 보기 좋은 건데 진짜 의미를 두는 사람은 그 바가지 하나 아까 우리 먹었던 그 감자탕 그 스텐 통도 얼마나 좋냐 그지 않니? 그 스텐 통도 누가 나 안 쓴다고 그냥 준 거야. 그 스텐 통도 너무 크고 뭐 이렇게 사다 놨는데 무겁기만 하고 냉장 저기 싱크대에서 막 걸구치기만 하고 네. 왜냐면 그 많은 양을 하는 음식 안 하면 그 냄비는 그냥 물도 못 끓이잖니 그 두꺼운 냄비니까 그러니까 이게 넣어놨어라 그러고 누가 준 거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닦을 때마다 좋다고. 그 닦을 때 그 좋은 스텐의 그 느낌을 만질 때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살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재미를 이제 제대로 찾아가는 거지. 그리고 살림이란 단어가 신기한 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것 거지. 같아요. 진짜. 나부터 살리지. 나부터 살리지. 그 구독자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집밥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되게 그걸 바로 실행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실행하다 무너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자의 사례를 보면 의외로 그분들이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그거를 그냥 보고 자라긴 했던 거야. 내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부모님이 한 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 쉽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었어 어른들이 막 고사리니 뭐 무슨 나물 같은 거 해놓으면 애들이 안 먹잖아. 먹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열심히 먹어라. 그럼 걔들이 네 나이 되면 그거 먹는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난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진짜로. 그러니까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거를 잘 먹고 있으면 그게 그 집의 문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문화가 있지 뼛속까지 스미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때가 되면 그 유전자가 그 나이에 나오나 봐. 근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자란 그런 문화가 나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집에서 중요한 것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진 부분에서 잔소리를 들어왔던 애가 싫어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가치가 새겨져서 누군가한테 다른 데 가서는 딱 그런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걸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거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 전 그게 진짜 교육의 진리라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거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엄마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 기뻐하는 엄마. 기뻐하는 엄마. 저거를 하느라고 애쓰고 인상 쓰는 엄마 말고 저렇게 식단하면서 뭐 저렇게 스무디 먹기 싫은 거 먹으면서 저렇게 인상 쓰고 막 툴툴거리면서 저걸 만드냐? 그걸 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맞아, 비잉하고 같이 본다고. 맞아. 애들은 두잉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그 마음 상태 비잉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야 내가 먹었잖아 나 이렇게 먹었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은 그 엄마의 그때 그 만드는 상태의 비잉을 같이 보기 때문에 아유 뭐 이렇게 썩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스무디를 먹인다 했을 때 엄마의 감정 상태가 어떤 압박감, 강박, 두려움과 불안감이면 아이는 그대로 그냥 그거를 감정과 음식을 연결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묘하게 싫은 거지. 부담스럽지. 그렇죠. 본능적으로 싫지. 엄마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걸 왜 먹어? 그리고 그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그게 동기가 불안해서 하는 거잖아. 네.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또 다른 집 애들은 먹는데 너 이거 먹어야지 머리도 좋아진대. 이런 느낌으로 먹이는 거는 그거 그대로 전달되거든. 설민아 씨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 그래서 권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왜냐면 권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 의도는 똑같거든. 너 이거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거든. 야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는 사람은 권하지 않아. 그렇죠. 맞아. 야 이거 했더니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야 나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틀리거든. 그래. 그건 권하는 거는 맞아 맞아. 나도 누군가의 강요를 해서 이게 동기가 온 게 아니니까 네. 그 사람이 동기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있으면 된다. 내가 그냥 내가 잘하고 응, 있으면 된다. 내가 잘 먹고 있으면서 걔한테 안 한다고 짜증을 내고 있으면 꽝이다. 그건 꽝이야 진짜. 우리가 교육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머니 집 처음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어머니가 자녀분들과 교류하는 방식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이제 30살, 30대 초반인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집 찾아오려고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오지 말라고 하고 사실 그런 집이 많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은 사실 의무감에 조금 가끔씩 이렇게 하는 정도지 막 다 큰 아들이 전화 와서 한 2시간씩 통화하진 않잖아요.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봐봐.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못해. 네. 못하는데 그래서 계속 죄책감이 들어. 학생으로서 잘 이렇게 떳떳지가 않아. 그러다 지나가다 선생님을 만나면 어떠니 피해야 돼. 네. 저 사람이 날 혼낼 것도 아닌데 음. 피하게 돼. 음. 근데 부모 자식 관계가 그거거든. 결국은 내가 부모의 기대에 못 채워줬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피하는 거야. 이제 일종의 자기 스스로 갖는 죄책감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 선생님을 이렇게 피하는 그 느낌이 아니 뭘 잘못한 1등부터 어쨌든 우리 다닐 때 1등부터 50등 60등까지는 다 있는 거잖아. 그럼 몇 등부터는 선생님이 피해야 되는 거니? 그렇잖아. 그런데 피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런 느낌 속에서 갖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모든 부모 자식 간이 서로 힘들고 전화하기 어려워하고 만나면 불편하고 그런 게 진짜 그 죄책감과 그 피해의식과 막 계속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이제 완전히 또 그게 또 충분히 부모한테 또 그걸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또 그 과대망상과 이제 피해망상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줬잖아. 잘 몰라요. 내가 공부해줬잖아. 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줬잖아, 엄마.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로 자기가 그걸로 이제 나는 뭐 부모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그런 관계에서의 그 쓸쓸함이 그 부모가 느낀 쓸쓸함에 그 눈빛 하나에 왜 이러세요? 이런 느낌. 저한테 뭘 더 원하세요? 이런 느낌. 그런 거는 우리가 말을 못 한다고. 왜냐면 내 자식이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들한테 왜냐면 남편 욕은 뭐 신나게 하지 같이 이제 품앗이처럼. 그렇지만 자식 얘기는 못 한다고. 너무 상처라 못 하는 거야. 부모 학력보다 애들이 요즘 애들 지네 부모들은 저렇게 대학 나왔는데 애들은 이런 대학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애초에 그런 말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렇지. 자체가 근데 이상하네. 우리 사회가 그런 사고 방식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실패했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얘기들이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얼마나 더 뼈저리게 느끼겠어. 그렇죠. 그지? 내가 부모의 얼굴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낯이 아니라 누를 끼쳤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그런 부모한테 어떻게 자꾸 전화를 할 수가 있겠어. 미안해서도 그렇고 죄책감도 그렇고 불편하지. 뭔가 이렇게 내가 당당할 때 자꾸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아마 그 차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뚜렷한 무슨 철학을 갖고 키운 건 아닌데 나는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수학을 전공했었잖아.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수학 과외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 티칭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력보다도 전달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걔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걔가 할 수 있도록 그거 해주는 힘이 있는 거야. 결혼했어도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얘네들이 대학 가고 나서 그다음에 부모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맞아요. 이걸로 효도가 끝났구나. 근데 그 공부를 해주는 잘해주는 애 부모는 또 그게 또 종살이가 되더라고. 막 소리 질러도 되고 막 도시락 갖다 바치고 막 화내면 쩔쩔쩔쩔 매고. 부모가 자녀한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 대학이라는 게 종살이가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서 아 내가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계획이 안 오거든.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잘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뭐 잘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기대를 다 기대를 이렇게 안 하게끔 딱딱 만드는 애여서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큰 효도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애가 뭐 학교를 이제 막 그만 다니고 싶어 한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절망적으로 너무 슬퍼하시는 분을 보면서 내가 걔가 진짜 효자다 그랬거든. 진짜 그렇게 해서 한번 그 탯줄을 한번 끊는 계기가 되면 걔에 대해서 진짜 존재로 한번 보게 되는 거지. 얘가 남들 다 다니는 고등학교를 안 다닌다 해도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값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막 무슨 나고자 같이 느끼지만 네. 그게 얼마나 이 부모한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지 몰라서 그래. 그럼 걔가 존재로서 보이기 시작하거든. 아,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연락을 못할 게 없지. 내가 지금 좋을 때만 연락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 아 엄마 나 지금 돈 좀 벌었어요. 아니면 그다음에 안 될 때는 걔 찌그러져 있고 연락도 안 되고. 맞아. 어? 근데 그게 무슨 관계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아까 어머니께서 탯줄 못 잘랐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양상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은데 하나의 양상은 부모가 제 아이의 뭔가를 다 해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겪어야 될 어떤 경험들, 어떤 고생들을 부모가 다 막아주면서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결국 언젠가는 아이는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아이는 이제 그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엄마가 대시 운동 들어주는 거예요. 손만 대게 하고 있고. 넌 손만 대고 있어. 내가 당겨줄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절대로 근육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또는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도 없고 땀을 흘릴 수도 없고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편하게 해준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 두렵고 죄책감을 많이 심어준 존재라서 자꾸 숨기고 피하려 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단절되고 그래서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를 이렇게 다 잘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뭔가 어떤 결핍이 있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집안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경험하는 어떤 존중의 어떤 기회잖아요. 근데 그게 결핍돼 버리면 결여된 삶을 살아버리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다른 방식으로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큰 즐거움을 느끼고 뭐 그게 어떤 이성과의 만남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되게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의 특징은 이게 사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자극들에 조금 더 약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내 안이 잘 채워져 있다 보니까 사랑받아봤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크진 않은 거야. 근데 제가 제 뭔가 이 짧은 인생에서 되게 이것도 일반하지만 좀 마음 아픈 케이스들이 약간 잘못된 이성? 그러니까 뭔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거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관계가 문제임을 알면서도 계속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봤을 때 이 부모와의 애착에서 어떤 좀 안정적인 걸 못 경험했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인정 중독? 뭔가 보여지는 것에 되게 치중 많이 할 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와 관계에서 했으면 좋았을 무언가들 못 받았을 때 그때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역시도 그게 이제 안 된 거지. 그 부모한테. 그지?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부모라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부모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 이러컨 저러컨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된 거잖아. 네. 근데 내가 지금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거든. 지금 내 상태. 그래. 그래서 그런 부모 만났어. 그렇게밖에 못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 그래서 미성숙된 부모한테 길러졌어.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 도달하는 방법도 몰라.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를 그냥 다 그냥 희생해야 되고 내어주다가 그냥 번아웃되고 그다음에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결국 안 좋게 끝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채는 시점이 돼서 그게 이제 원인이 부모라는 거에 나오잖아. 그럼 두 가지야. 그러면 그 부모라는 그걸 이제 계속 마녀 사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난 부모 때문에 그래.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거는 그런 부모한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그럼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거냐지. 그러니까 이 식단이랑 이 최겸 이 유튜브가 내가 볼 땐 그거 하는 자리야. 그거를 환기시키는 자리야. 결국은 돌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이고 그럼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떤 상태로 임신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하는 거라니까. 나도 계속 투덜투덜하다 똑같이 된다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엄마가 바빠서 나는 이렇게 집밥을 못 얻어먹고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 배워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오케이. 나는 좀 불리한 환경이 있었어. 그래. 그게 나야. 지금까지 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걸 끊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진짜 보는 거잖아. 진짜 자기를 바꾸고 몸을 바꾸고 정신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그다음에 행동도 바꾸고 이렇게 해갖고 진짜 그런 사람이 화 잘 안 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지금 여기 최겸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이 보니? 우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데가 이거의 목적인 것 같아. 특히 이제 어머니를 되게 멘토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는 어머니한테 어떤 뭔가를 이렇게 롤모델로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하시는 이야기들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완전 클리셰.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항상 뭐 10kg 뭐 10 몇 킬로 빠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그냥 덤덤하게 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렇지. 뭐 화가 잘 안 난다. 뭐 요리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뭐 주방에 서 있다 자기가 막 이제 가족들한테 되게 친절해지고 막 즐거워지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을 보는 시선들이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 예전에 뭔가 이렇게 남에 대해 신경 많이 썼으면 남 신경 잘 안 쓰고 이제 나 뭐가 좋지 많이 신경 쓰시고 너무 자꾸 똑같은 얘기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 활력들, 그 에너지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사실 내가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엄마는 누가 봐도 관종 같은데 진짜 관종이 아닌 사람이 나거든. 의외로. 그러니까 막 차려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누굴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진짜 그건 철저히 나를 위해서거든. 와.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봐라. 그 가게를 차를 타고 가서 가게 지하에다 주차시켜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서 바로 옷 갈아입고 일을 해. 반찬 가게 하실 때. 반찬 가게 할 때도 그렇고 식당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왜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가냐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리고 돌아서서 또 갈아입고 또 이렇게 집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야 남편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입고 어딜 활기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아침에 그렇게 딱 정돈된 상태로 갔을 때에 내가 그 준비가 되는 거였었거든. 그런데 우리 그때 엄마가 하는 말에 의하면 네가 그냥 계속 똑같은 작업복 입고 출근하고 작업복 입고 퇴근했으면 아마 넌 접시물에 딱 코박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엄마가 봤을 땐 너무 주방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제가 계속 그 작업복만 입고 돌아다니면 그 리프레시 될 타이밍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존재가 그냥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지. 아니 몰라 내가 그렇게 좋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맞죠.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네가 그 2층이었는데 탁 뛰어내리든지 3층이었나 보다 탁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접시물에 딱 코박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그 삶이 다였더라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삶을 하루 똑같이 24시간을 살잖아.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힘을 주냐에 따라서 나머지 시간 임팩트가 있어진다. 내가 아침에 그 6km를 달린다 그랬잖아. 6km를 달릴 때 우리가 성당에서 하는 로사리오 묵주기도가 있어. 그걸 이제 내가 20단을 하거든. 1단, 2단에서 5단씩 그러니까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는 게 있어. 기도가. 그게 한 신비에 5단씩이야. 그래서 합치면 20단이야. 그러면 그 시간이면 딱 끝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당 한 10분 정도 걸려. 그런데 옛날에는 2분 정도씩 걸려서 20단을 해 그냥.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지루하겠냐. 근데 이제 무조건 달리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내가 4단을 해. 4단을 이제 8.5km로 달려. 그러다가 이 5단은 11km를 놓고 딱 2분을 달려. 그 빠른데요? 그러면 그때 숨차게 달리는 거야. 네. 그러면 그 2분이 얼마나 힘들어. 2분이 딱 힘들잖아.
그러니까 늘 8.5kg로 20단 했을 때는 못 느꼈던 느낌이었는데 이 4단을 하고 5단째 11km를 시속으로 달려. 그럼 막 숨차게 해서 5단이 끝나잖아. 그러면 그 4단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이거는 껌이야. 그다음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신비로 넘어가서 이 4단 할 때 8분 동안은 쉬는 느낌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또 2분을 또 그 말하자면 그 인터벌 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20단이 너무 쉽게 끝나는 거야. 왜냐면 그 4단이 쉬는 느낌으로 가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내 삶에서 시간들도 내가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 시간이 쉰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근데 늘 루즈한 상태로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지금 나머지 시간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아, 시장을 가서 귀찮아도 가서 뭘 사다가 만든단 말이야. 끓이고 조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하는 그 나머지 시간들, 또 그거를 이용하는 시간들, 그걸 누리는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여기 힘든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쓸데없는 시간이다 싶고 허무하다 그러고 아깝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오고 누군가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진짜 쓸데없이 낭비된다라고 느끼는 그렇게 희생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아마 이게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빠를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게 너무 세상 이치가 엄위해서 뿌리고 거두고 작용 반작용이 계속 연속되는 거야. 내가 거기다 시각을 올바르게 안 두기 때문에 계속 내가 억울한 느낌만 드는 거지. 내가 해서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당장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네. 나는 그게 진짜 값지다고 생각하거든. 어제는 우리 집에 택배가 왔는데 큰 배 상자가 왔어. 딱 봤더니 우리 집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잘못 왔어. 주소는 우리 주소라서 택배가 배달됐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저 우이 사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라 그분이 이제 아는 유명한 분이라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알아서 이제 그거를 봤는데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엄두를 못 냈던 거였잖아. 근데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그거를 보더니 와서 그러는 거야. 저 택배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그래서 거기 내가 근데 나는 너무 이것 때문에 바빴어.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돋보기를 찾아서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자마자 퇴근하고 힘들 거 아니야. 퇴근하고 오자마자 가방을 딱 내려놓자마자 빨리 다려 내려가더라고. 그거를 들고 그 집에 배달을 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시집은 정말 더럽게 잘 갔다. 왜냐면 그 복이 진짜 내가 저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살고 있다. 아니 얼마나 그게 진짜 얼마나 그거 대단한 일이니? 네. 바로 일어나서 그 집 가서 그 집이 이제 그 집이 몇 층 사는지를 모르니까 뭐 가서 이렇게 누르고 두들기고 했나 봐. 그랬더니 마침 누가 나와갖고 전해주겠다고 해서 전해주고 왔노라고. 근데 그거를 일했다는 느낌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해줬다는 아무 생색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이 나한테 떨어졌고 내가 눈에 보이니까 한다 하고 딱 갖다 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저게 얼마나 복받을 마음인데 우리가 거기 밑에 붙어 살면서 저복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시각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눈길이 가. 그렇죠. 그러고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애리님이 되면 뭐하고 알려지면 뭐하냐. 애는 점점 이상해지면 내가 앰뷸런스 불러달라 그랬잖아 그때는. 이상해지면 그러니까 가야 돼 병원에 차라리. 그 잠시 남편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스테파노 선생님. 저는 네 존댓말 하기로 했다. 네 스테파노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눈 왔을 때 그 공동주택인데 항상 딱 먼저 나오셔가지고 앞에 딱 눈이 이제 얼기 전에 딱 쓸어 가시는 것들. 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와 너무 멋지다 생각해서 사실 눈 올 때마다 이제 아침에 되게 눈 오면 이제 되게 신나게 이제 딱 그 눈 오는 순간 저는 스테파노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나간다. 나가서 그냥 이제 치워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누구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이제 즐거움을 또 느끼고 또 생각나는 게 작년에 그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잖아요. 더 퍼펙트 데이즈. 근데 저는 그 영화가 그냥 스테파노님인 거예요. 맞아. 딱 정확하지. 음. The magic you are looking for is in the work you are avoiding. 그지? 네가 찾고 있는 그 매직은 지금 네가 지금 피하고 있는 그 일 안에 있다. 그잖아. 근데 사실 그건 것 같아. 내가 이걸 들여다 줄까 말까? 그거야. 그게 매직이야. 그때 써야 되는 거야. 지금 피하고 딱 돌아갈까? 눈 그냥 안 쓸고 그냥 갈까? 아니야. 그 눈 쓸 때 그때 내가 채워지는 거고. 그게 매직이 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외우면서 이게 매직을 내가 놓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단짝을 찾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또는 연인을 찾을 때 뭐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삶에서 뭔가 깨우쳐지는 부분이 신앙을 통해서였지만 나는 깨우쳐지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악연으로 끝나. 남편분이랑요? 나랑. 왜냐면 남편도 더 없는 악처를 만난 거고 나도 너무 진짜 이렇게 무심한 남자를 만난 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깔끔하게 갈라쓰는 거지. 그리고 진짜 그러려고 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싸워. 옛날에 싸우다가 막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주고받을 때 내가 그러지. 야, 누가 이 송수빈 보고 젠틀하다고 그러냐. 진짜 정말 뭐 야비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고 진짜 와 진짜 내가 밖에서 모습과 다르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울 때 대화를 하면 그래서 내가 야 누가 이 송수빈 보고 젠틀하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